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드디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되려 뚜껑을 까보니까 아무리 실적이 나빠도 기대감이 다시 나타나면서 시간에서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이 전반적인 반등, 그리고 반도체 주식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 중동 부분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은 뭐 아직 이제 좀 더 딜레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고점 논란,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어제 좀 말끔히 좀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이 전 시장,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다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팔던 삼성전자를 다시 사기 시작했고요.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4,900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1,800억, 선물 시장에서 4,800억.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선물이 상당히 지금 많이 매도차 있거든요. 약 5조 원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꾸준하게 반는지, 아니면 뭐 조 단위, 1조 원 단위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매수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그중에서 테슬라죠. 테슬라가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었다. 그럴 줄 다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시간 내에서도 더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뭘 말해주냐면, 곧 있으면 우리도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을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선 반영됐기 때문에 실적이 실제로 발표가 되면 거기를 듣고 좀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심리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약간의 이런 박스권, 상승이 제한되는 반등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요가 살아나질 못하고 그런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 정도밖에 아직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출시, 저가 전기차를 뭐 만든다, 이번에 뭐 저가 전기차를 추진하던 대표가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지러졌는데, 무슨 소리냐, 저가 전기차는 만들 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조금 덜어냈는데 약간 딜레이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제너럴 모터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2025년은 EV 전기차 제품의 수익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내년에는 수익성이 좀 더 높아지면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지금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공장 확대가 완료가 되면 생산 비용이 감소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GM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기차 수익성이 좀 나아지면서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전문가들이 하반기 쪽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공장이 본격적으로 증설이 되면서 조금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신의 한 수였죠. 빠질 때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내일 거래 정지, 이게 재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 한 11만 원, 11만 원 좀 안쪽이겠죠. 10만 원을 나눴으니까 10만 원대 초반에 시작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준가고 거기에 이제 동시효과에 있거든요. 아무튼 뭐 과거에 5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줄어들으니까 좀 접근성이 좀 커지면서 거래가 좀 활발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이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타이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 에코프로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시장이 주목을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단타 치려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뭐 들어오는 시기가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이, 모르겠어요. 내일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빠지는 것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좀 올라야죠. 이거는 그 과거에 이제 그 매도 리포트, 김현수 애널에 대한 이제
기자가 쓴 건데 이제 오늘 썼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용감한 애널이 지금에 와서는 좀 옳았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포모가 나오면서 불안한 나만 없다, 불안한 이런 에코프로 포모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매도 레포트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이 핍박을 했고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다라고 이제 누명을 씌웠다. 하지만 1년이 흘렀다 보니까 거품이 빠져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 투자 문화의 자화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 그 이후로는 뭐 리서치에서 완전히 에코프로에 대한 발간을 뗐다라는 겁니다. 129만 원까지 갔다가 최저 49만 원인데 한 51만 원 정도 하고 있죠. 1년 만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기관 투자가들과 애널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관 투자자의 유익, 기관 투자자를 위한 자료를 쓴다라는 소문이 나오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애널리스트라는 게 최초에 발생된 게 왜 그랬냐면 법인 영업, 제가 옛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의도 증권에 보면 법인팀이 있어요. 법인팀, 법인 영업팀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개인은 이제 리테일 팀이라고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리테일을 관리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법인들을 대상, 또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이 크단 말이에요. 수수료 수입이 크기 때문에 기관들 매니저들이죠. 운영 매니저들의 입맛에 맞는 이런 영업을 같이 갑니다. 항상 그 법인 영업팀하고 애널리스트들이 같이 가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브리핑해서 종목이 마음에 들면 기관 애들이 오더를 주는 이런 형식의 이제 수수료 발생이 되는 이런 영업 구조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애널리스트의 직무가 법인 영업을 할 때 분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직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애널리스트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인 영업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기관의 수수료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떤 한 기관의 애널리스트 매니저한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연기금은 또 틀려요. 연기금은 워낙 가마가 크기 때문에 연기금은 뭐 저 전주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거의 합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연기금은 좀 틀리고 그냥 일반 자산운용사나 이제 투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명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당시 제가 있을 때하고 좀 틀려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맞는 얘기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 법인 영업,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나 투신의 매니저들의 안 하는 레포트를 쓰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누가 거기다가 오더를 주겠어요. 나름대로 이제 뭐 카르텔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약간 이거 얘기하면 오래 걸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미나를 해서 이거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해서 운영사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여기서 애널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업종이 올라가잖아요. 조선업종 매니저가 와가지고 조선업종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앞으로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전력 관련주가 전력에서 뭐가 돼서 좋아집니다. 또 뭐 2차전지 와가지고 좋아지지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나와가지고 브리핑 한단 말이에요. 이거 세미나라고 형식으로 모든 여러 기관 투자가들의 운영 매니저들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요. 제가 이것도 옛날에 몇 번 많이 받아봤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 카르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미나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애널들이 한 명 한 명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가 누가 되냐? 애널이 베스트 애널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이 기관 투자가들이 선정해 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수익 봤다. 고맙다. 베스트 애널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애널리스트가 이제 승진도 하고 이렇게 돼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 때 보면 뭐 투신, 그다음에 뭐 증권, 금융투자죠.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 그다음에 연기금, 보험 뭐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인데 여러 종목 기관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세미나 때문에 그래요. 세미나를 보고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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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인데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기관 투자가들이 똑같이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세미나 종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아무튼 얘네들이 뭐 카르텔 같지 않은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예 뭐 없다. 법인 영업과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2차전지 뭐 빠질 만큼 뭐 빠졌으니까 여기서 잠깐 예, 이렇게 횡보하는 퇴진 구간을 거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정도만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요가 좀 살아나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예, 요거는 예, 좀 어렵지만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예, 에너지, 예, 전력 에너지 전망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2024년부터 엄청난 속도로 예, 이렇게 그래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2030년까지 엄청난 속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 왜 필요하느냐? 예,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라와트시라고 하는데 2020년에 뭐 460 테라와트시면 2026년만 돼도 벌써 1000 테라와트시가 필요하다. 이게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요거 이제 요 기사 요 내면서 오늘 9시 23분인데 요때 요거를 낸 거죠. 이 변압기 관련 업체 중에서 H현대일렉트로닉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수출 비중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비중인데 현대일렉트로닉이 62%의 그 수출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검정 글씨로 째롱 전기가 78%. 요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요 째롱 전기를 오늘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오후장에 사줘야겠다라고 딱 째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매매를 못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봤던 종목인데 갑자기 그냥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땡기면서 올라갔어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사면 필요 없어요. 아무튼 전기 먹는 하마 일반 검색보다 전력 소모가 10배 한다. 그러니까 AI 검색을 하면 일반에 우리가 그 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해 보잖아요. 그럴 때보다 전력 소비가 10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챗 GPT로 질문을 해서 구글 검색기를 하면 이제 구글 검색보다 10배 전기를 쓴다라는 얘기인데 보시면 평균으로 구글 검색하면 0.3와트시의 전력이 필요한데 챗 GPT로 물어보면 한 번에 2.9와트시 그러니까 3배, 10배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 전력 소비량 그래프 보듯이 엄청난 성장을 2030년 넘어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룡건설 이 부분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넣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조정 받으면 다시 한번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재련전기가 매출 비중이 변압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예요. 변압기는 다 재룡 전기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단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눌리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계속 안 가요. 이렇게 올랐다가 또 조정을 좀 받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때 살 걸 했지만 또 조정을 받아요. 분명히. 그럼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죠. 전망. 요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게 1, 2년 구워지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재룡전기는 조정만 받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재룡전기는 제가 호통방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눌림목을 줄 거예요. 많이 슈팅이 나오면 나옵니다. 그러면 좀 눌림목 줄 때 그럴 때 매매를 하면 한번 기회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보면은 거기서 이제 2022년에 데이터 센터에 썼던 용량을 보면 460 테라와트시밖에 안 됐는데 2026년에는 1000 테라와트시. 일본의 연간 전력 소비와 맞먹는 수준으로 2026년만 돼도 그렇게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부족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죠? 아마존은 지난달에 원자력 발전소를 전력을 공급받는다. 원자력 발전소 얘기가 나오죠? 요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AI 가동에서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원전에서 조달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 들어서 원전 개발 담당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담당 임원을 채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이 워낙 딸리기 때문에 요거를 획기적으로 좀 땡겨 주려면 SMR이라는 소형 원자로 여기 이제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게 이 원자력 관련주가 좀 부각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거의 관련주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안 움직이고 이런 거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쪽이 좀 더 좀 이렇게 전력 관련 전선이 좀 죽고 그러면 원자력이나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더 좀 늘릴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탄력도 좀 있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꾸 이게 문의 주시지 마시고 제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람이 원자력으로 불었다. 그러면 원자력 관련주가 올라가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바람이 아직 안 불고 있어요. 지금은 전기 전선 막 이쪽으로 뭐 아직도 날리고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좀 죽었을 때 다시 한번 원자력 쪽으로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자력 관련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목하고 있어야 되죠.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 수급이 들어오는지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갖고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지나고 나서야 안다 이거잖아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은 지나가야지 안다. 고점도 지나가봐야 안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몰라요. 저점이 얼마인지 고점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누구나 몰라요. 하지만 일부 징후 같은 건 있어요. 징후는 있지만 그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티그룹에서 지나고 나면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좀 지금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증시 하락은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바이더 딥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유는 뭐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가 좀 딜레이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했지만 앞으로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반등할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어닝 시즌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테슬라랑 애플만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전력이 왜 필요하냐. 그죠? 이게 왜 필요하냐 도대체. 이게 바로 그 AI 때문에 그러죠. AI. 그죠? 미국의 AI 때문에 이게 AI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콴다라는 기업의 얘기인데 뭐 세계 최고의 뭐 에듀테크 그래서 이제 교육 관련 AI를 접목해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이 접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일종으로 AI와 관련된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커학겜이라고 하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스프레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아무튼 AI와 관련된 기술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박 주식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오를 때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그죠? 관련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런 AI 관련돼 가지고 이쪽이 뭐 슈팅이 크게 나온다든가 움직인다 뭐 이런 쪽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뭐 메가스터디라든가 그쪽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한다. 보다시피 메타의 라마 3를 또 개발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해서 AI에 관련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30조, 120조, 뭐 100조
많은 조 단위, 1-2조, 1-2조도 아니고 100조 단위의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의 ING. 그러니까 앞으로 AI와 관련된 산업의 사이클이 단기간에 끝나는 이런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거. 앞으로 먹을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가지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 대박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일단은 뭐 제가 여기 한글과 컴퓨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잠깐 찾아볼 수 있는 AI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정도의 아직은 ING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신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매수가 들어갔고 슈팅이 나와가지고 절반 정도는 이제 50%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50%는 이제 팔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얼마까지 가는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앞으로 AI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건데 그런 것들 제가 나름대로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AI의 대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은 AI 쪽에서 대박이 터져요. 주변주들 말고 AI로 인해서 AI가 옛날로 따지면은 처음에 우리 그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뭐가 생겼습니까? 많은 이제 구글부터 네이버도 다 그거 생긴 거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 이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산업에 이런 회사들이 굵직한 기업들이 생겼잖아요. 이 인터넷이라는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AI라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수많은 기업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많이. 요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터지면은 뭐 기본이 100배라니까요. 100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길 거예요. 제2의 구글, 네이버 이런 것들이 이 AI를 통해서 사업성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발생이 되면 앞으로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된다. 그러니까 이 AI를 잘 모르겠다. 도대체 AI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좀 더 AI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서 조금 이런 것들이 AI구나. 뭔가 좀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귀찮다.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제가 다 찾아드려요. 오늘 한컴 보면은 외국인 기관 계속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뭔가 이상하게 뭐 같이 사죠. 이런 것들은 보통 세미나 종목이란 말이에요. 세미나 종목. 세미나를 열어서 이런 거를 애널이 브리핑하면 마음에 드는 이제 기관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동시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VT. 다음 주부터 일본의 골든위크 10일 연휴입니다. 중국의 노동절 5월 1일부터 시작되죠. 부산에 관광객이 3만 명이 온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엄청나게 제주도, 서울, 부산, 명동 뭐 난리가 납니다.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러면은 관련 업종이나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중에 VT 말씀을 드려서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 1분기 실적 발표도 5월 달 정도에 나오는데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고 이래저래 좀 5월 달에는 VT가 좀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전체적으로 한번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HLB도 5월달 16일에 또 빅 이벤트가 있고 S바이오메딕스도 5월달에 또 임상 결과 발표가 있고 5월달에 아주 대박들이 많이 나네요. 아주 보니까 하여튼 5월달 장이 원래 그 세린메이라 그래서 5월달에는 주식을 팔고 나가라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번 5월달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5월달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거래대금인데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오늘 7조 9천억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8조 9조 10조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좀 적극적으로 매매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럴 때가 좋은 거예요. 거래대금 10조 12조 터질 때는 사실 조금 이제 뭔가 활성화돼 갖고 별로 먹을 게 없고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지금. '아 이거 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원래 사실 그 수익성이 좀 커지는 거거든요. 주변 국가 한번 볼게요. 일본 증시인데 오늘 2.4% 장대 양봉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 다우 한번 볼게요. 다우 지수도 이렇게 양봉이 좀 나오고 있고, 나스닥 지수 V자 반등, S&P 500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현재 그 시간의 선물 보면, 나스닥 선물 보면은 현재 0.5 정도, 0.5 정도 올라 있고요. 오늘 저기 원달러 환율 9원 10전 떨어져 갖고 다시 음봉이 나왔어요. 밑으로 좀 떨어져야 되는데, 저기 앞에 정고점이거든요. 밑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짱대 음봉이 이렇게 10%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10%까지 다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유가는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83달러 정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뭐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코스닥에도 이렇게 121선 밀렸다가 터치하고 올라와서 양봉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만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조금씩 반등 국면으로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자리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진지게 쿠팡방에 가입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잘 오셨어요. 10일 됐는데 한컴 수익 났다고. 한컴 절반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시집 보냈다고. 16원 한컴 절반이고, 그렇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시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죠? 여기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뭐 유가가 떨어지든 미국 시장이 폭락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주식쟁이들은 이거 저녁에 이거 새벽에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지인들도 그래요. 대기업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나 어디 여기 사람들은 그냥 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주식쟁이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이 어쩌고 중동이 어쩌고, 그렇죠. 주식하다 보면 많은 세상 얘기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 계좌를 하나 파가지고 4월 달에 540만 원. 잘하셨네요. 지인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하루 커피값 한 잔으로 절반 수익 감사. 재밌죠? 이게 한컴 약수익 나고, 바이오메딕스 100% 수익, 차분하고 차분한 목소리. 아무튼 여러분들께 좀 리얼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뭐랄까 무조건 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방송 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문자는 알아서 나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현진님. 문성점 최고지. 예수금이 많으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다. 예수금 많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기간을 좀 멀리 갖고 멀리 계획을 짜봐서 야금야금 이렇게 늘어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나도 모르게 계좌가 이렇게 눈땡이처럼 커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그냥 무리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고 이렇게 긴 안목으로 이렇게 내가 1년에 이렇게 얼마씩 계속 늘리겠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갖고 시작해도 5천만 원, 그다음에 뭐 5억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매매하신 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복리 효과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또 계좌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많은 종목들을 제가 시나리오 짜가지고 하나씩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이제 부각되면은 슈팅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정리하고 또 그런 종목도 찾아가지고 또 사서 또 슈팅 나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식은.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무거나 뭐 잘라야죠. 자르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거 사서 또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좌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금액이 커지고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참 희한하다, 신기하다라고 이제 문자 주신 분 계신데, 원래 그런 겁니다. 주식을 그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다가 폭락 맞으면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말고 꾸준하게 이게 큰 리듬 없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하시려면 다양한 종목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그렇게 막 단타 쳐가지고 막 크게 수익 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어쩌다 한두 번 맞출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어쩌다 재수없으면 고점에 잡아가지고 다시는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는 가격에 사가지고 이런 계좌에 많이 있잖아요. 증권 계좌에 보면 여기 옛날에 10만 원짜리 지금 막 10,000원, 5,000원에 거래되는 것들 많이 있죠. 다시는 이 가격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경험해 보시는 분들.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유망하고 좀 전망이 있고 기본적으로 주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주식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회사들을 당연히 기관 외국인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주식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를 찾으면 된다. 이런 간단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 소통방은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 아닙니다. 절대 무료 아니에요. 왜 무료방을 안 하냐면 무료라고 하면 애들이 사칭을 많이 해요. 애들이 이 사기꾼들이 사칭해가지고 뭐 주필승 무료방이다라고 해갖고 막 여러분들을 험단하게 꼬셔가지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단위로도 받고 있지 않고 이게 금액을 다 오픈한 이유가 있습니다. 1개월에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7만 원꼴로 해갖고 할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 가입을 못하게 막아놨어. 사칭 상위 세력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개별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 잘 찾아가지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참여 방법은 여기 연락처 있죠. 010-1657-8694 이쪽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이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금액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말 커피값 하루에 커피값 한 잔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셔서 재미있는 주식 투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만 걱정했어요. 중동 지방 터진다, 뭐 난리 났다, 우리만 폭락 나오고, 그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외부 변수에 너무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연기금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당히 취약한 나라예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좋은 주식들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어닝 시즌 이후에는 조금 전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에코프로 상장 이후에 슈팅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견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